국내 정치권 최대 화두는 지난주부터 이 사람이 됐습니다. 바로 영상부터 만나볼까요? 김현지 비서관은 존엄입니까? 절대 불러서는 안 되는 존엄한 존재입니까? 김현지 비서관보다 더 많은 권한을 갖고 대통령실을 운영에 관여하는 게 비서실장 아닙니까? 그 비서실장한테 따져 물어도 전통적으로 총무비서관 같은 경우는 특별한 증언 사례가 아니라면 증인이 아니라 배석하는 인원으로 알고 있고요. 국회에서 논의해서 결정해야 될 문제로 알고 있습니다. 예, 보신 그대로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최측근이자 이른바 그림자 실세로 불린 김현지 총무비서관. 이 국감 출석 여부가 지난주 정치권의 큰 화두였는데 오늘 조금 전에 대통령실이 전격적으로 조직 개편을 단행했습니다. 이현정 의원님. 네. 이 논란의 김현지 총무비서관이 제1부속실장으로 자리를 옮겼는데 나머지 사람들보다는 김현지 총무비서관이 부속실장 관계 이 보직 이동의 핵심이겠죠? 저는 왜 대통령실에 이렇게 문제를 키우냐 모르겠습니다. 오히려 김현지 지금 비서관만 완전히 지금 사실상 실세라는 것을 대통령 스스로가 인정하는 꼴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왜냐하면 조직 개편하려면 국정감사 끝나고 해도 되거든요. 예. 근데 지금 굳이 국정감사에서 증인 신청을 여당에서 안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자마자 예. 바로 이분을 지금 제1부속실장으로 보직 이동을 했어요. 예. 자, 그런 과연 지금 이 상황에서 이걸 할 만한 이유가 있느냐에 대한 저는 이유가 저는 도저히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 왜 갑자기 이런 식의 인사를 했을까? 뭐 조직 개편이라고 그러는데요. 큰 조직 개편도 없어요. 바로 이게 이제 김남준 씨를 지금 대변인, 공동 대변인으로 하는 거고, 그다음에 1부속실장과 2부속실장 바꾸는 그런 면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과연 그렇다면 이번 인사는 결국은 김현지를 위한, 김현지의 인사가 아닌가라는 그런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 지금 일단 아무래도 이제 총무비서관이라 그러면 청와대 대통령실 내에 산림을 총괄하는 자리고, 그렇죠. 그렇다면 의원들의 질문은 아마 거기에 집중될 겁니다. 뭐 예. 최근에 대통령의 이제 아들이 함께 사는 걸로 알려지고 있는데, 자 그런 문제에 대한 그러면 대가는 얼마나 받았는지 여부도, 그다음에 인사 관련해서 왜 본인이 강선우 전 이 후보자한테 연락해서 그만두라고 했는지, 예. 뭐 등등 인사와 예산과 관련된 문제를 아마 집중해서 물을 것 같아요. 자, 그러다 보니 그게 아마 이 정부로서는 부담이 됐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차피 총무비서관을 처음에 맡을 때는 이게 당연히 나와야 되는 자리거든요. 예. 근데 그거를 지금 못 나오게 하기 위해서 부속실장으로 옮겼다? 예. 그런 이제 부속실장은 원래는 이제 잘 안 나옵니다. 이 국정감사에 아주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근데 문제는 저렇게 한다고 해서 지금 과연 이게 안 나오고 될까요? 그러니까 이현정 의원 보셨을 때는 국감 안 나오려고 하는 거다라고 보시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지금 시점도 그렇고, 예. 그다음에 이슈가 나왔을 때도 그렇고, 지금 왜 인사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저게 지금 뭔가 중요한 문제가 생겼습니까? 예. 그러니까 딱 문제 생겼다는 거는 국정감사 증인 이 문제 이외에는 제가 볼 때는 뭐 별 역할이 문제가 없었던 걸로 저는 보여져요. 예. 자, 그렇다면 이게 결국은 김현지 비서관 한 명을 지금 보호하기 위해서 왜 이렇게 대통령실이 무리하게 할까? 거기에 또 여당은 아무 말도 못하고 있을까? 자, 정청래 대표는 대법원장이 뭐라고 지금 왜 국회 안 나오냐고 그렇게 예. 막 소리칩니다. 그런데 알겠습니다. 일개 비서관은 뭐라고요? 강성필 부위원장 오래 기다리셨어요. 강성필 부대변인님. 대통령 취임한 지 한 석 달 됐나요? 한 이제 넉 달 다 가까이 되는데 글쎄요. 정권 초반에 총무비서관을 제1부속실장으로 간다. 국감 안 나려고 하는 거다라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근데 이제 그렇게 염려하시는 분들이 있었는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김현지 총무비서관이 제1부속실장으로 자리를 옮긴다고 하더라도 예. 국회에서 합의가 돼서 당신 나와라 라고 하면 나간다라고 했습니다. 그럼 더더욱 왜 바꿨는지가 궁금해져요. 그러면. 그것은 제가 뭐 예. 내밀한 사정까지는 모르겠지만 아마도 제1부속실장이었던 김남준 실장이 대변인 자리로 가고 예. 그다음에 강유정 대변인과 2인 체제를 이루게 되는 것은 저는 대변인실의 기능을 강화하는 차원이다라고 생각하고, 얼마 전에 저희 당에서 오랜 경험을 공보 기능에서 공보 파트에서 오랜 경험을 가진 당의 국장도 이번에 대변인실로 갔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불거지고 있는 대변인실에 대한 어떤 야당의 비판에 대해서도 예. 사실 저는 이 대통령실에서 조금 기능을 강화하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이라고 생각을 하고, 어쨌든 이 논란의 본질은 예. 그거 아니겠어요?
아니 김현지 비서관 왜 안 나오냐는 거잖아요. 예. 근데 부르면 나간다는 거거든요. 예. 저는 이걸로 그 해결이 된 문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강성필 부대변인 말씀은 이번 인사의 핵심이 방점이 김현지 총무비서관, 김현지 제1부속실장이 아니라 오늘 공지를 보니까 김현지 총무비서관을 보직 이동한다라는 공식적인 공지는 없었고 공식 공지는 바로 김남준 대변인의 방침이 찍혀있는데 그 얘기다. 그렇게 보시는군요. 국감과는 상관없고 어차피 부르면 나간다고 했으니까. 근데 이제 과거 관례를 한번 따져볼게요. 김영삼 정부부터 총무비서관은 관례적으로 국감에 나갔다. 그런데 제1부속실장은 일단 국감 출석 의무는 없습니다. 화면을 만나보겠습니다. 위원장님, 그 부속 실장은 대통령을 가장 지근거리에서 보좌하고 있는 직위입니다. 과거에 부속 실장이 국회에 출석한 전례도 아마 없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출석 의무는 없는데 대통령실은 국회가 부르면 나가겠다고 하고 구 변호사 생각은 어떠십니까? 저는 안 나가게끔 하기 위해서 인사이동을 했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 게 얼마 전 뉴스에서 이렇게 나왔었어요. 김현지 비서관은 못 나간다. 그 예. 이유는 열흘 안에 밝혀질 것이다. 저는 그래서 무슨 개인 사정이 있나 그랬는데 그 언론 보도를 곱씹어 보니까 이런 인사이동이 지금 예정이 돼 있어가지고 맞아요. 한겨레 보도인가요? 그랬었죠. 있었죠. 바로 이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열흘 안에 발표할 게 인사이동 말고 지금 없거든요. 시점상으로도 그렇고. 그러니까 결국은 국회에서 부르면 나가겠다라고 원론적으로 해놓은 다음에 아마 민주당이 결사 방어를 하든 어쩌든 결국은 안 나오지 않을까. 예. 결국 나올 때까지 나온 거 아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 인사이동이라는 건 결국은 대변인실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강유정 대변인에 대해서 백업하는 조치가 필요해기도 했었고, 그러니까 저는 떡 본 김에 제사 지낸다고 연쇄 이동을 통해 가지고 김현지 비서관이 이제 안 나가게끔 하는 핑계를 만들어준 것이다. 저는 이걸 통해 가지고 아 실세는 실세구나라는 걸 느꼈는데 이렇게 논란이 뜨거운데도 민주당 분들도 단 한 명도 실세 아니다라고 얘기하시는 분은 못 봤거든요. 예. 정말 만사 현통이라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구자랑 변호사 말씀을 잠깐만요. 지나갔던 자막 다시 한번 부탁드릴게요. 그러니까 김현지 총무비서관을 감사합니다. 김현지 총무비서관을 제1부속실로 옮기면서도 대통령실은 원론적으로 보직과 상관없이 국회에서 결정하면 출석이다. 근데 구자랑 변호사 해석은 국회에서 결정하는 게 지금 거대 여당이니까 거대 여당이 반발하고 안 나보내면 출석, 불출석할 수 있는 거 아니냐. 뭐 출석 의무는 없기 때문에 관례적으로 이 얘기를 하신 것 같아요. 자리 바꾸기, 잔기술 부리지 말고 출석시켜라 한동훈 전 대표. 그 성친 부의장님, 이준석 대표는 아예 이재명 정권의 부의 재료 출연을 알리는 서막이다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다양한 해석들을 하고 싶으신 것 같은데요. 일단 저는 김현지 이제 부속실장을 불러야 되겠네요. 그러니까 김현지 실장이 한 번 정도 출석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러니까 대통령실 입장이 국회에서 합의를 하면 나오겠다. 그러니까 지금 관례적으로 부속실장이 한 번도 안 나왔었기 때문에 대부분 예. 안 나왔었기 때문에 근데 지금 총무비서관의 업무를 좀 물어보겠다고 자꾸 야당에서 얘기하고 있고 예. 당에서도 좀 기류가 바뀌어서 그래도 나와야 되는 것 아니야라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었기 때문에 예. 그 말은 앞으로 부를 때마다 아마 야당이 김현지 실장 한 번 부르면 계속 밥 먹듯이 부를 가능성이 높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논란이 되고 있으니 한 번 정도는 출석하겠다. 여야가 합의가 된다면 예. 그 이후에는 자꾸 부르지 말라라는 전 그 뜻으로 해석할 수도 있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우리 뒤에 좀 보겠지만 결국 아까 그 대통령 비서실장이 밝힌 거와 같이 오늘 인사의 광점은 그 김남준 대변인 임명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사실 대변인실 관련해서 대변인 강유정 대변인 뭐 잘하고 계십니다만 좀 예. 업무를 보완해야 된다는 얘기가 많았고 예. 지금 이중 대변인이 사실 흔치 않은 사례잖아요. 예. 제 기억에 박근혜 정부 때 초반에 초대 대변인으로 김행 대변인, 윤창준 대변인 그때 두 명이 임명된 거 말고는 전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걸로 기억하기 때문에 예. 그쪽의 그 기능을 강화하되 아무래도 부속실장의 역할은 사실 처음부터 김현지 비서관 역시 부속실장 하지 않겠냐는 썰이 많았거든요. 예. 이제 부속실장 할 만한 사람이 김남준, 뭐 김현지 이 정도 되지 않겠냐는 얘기가 많았기 때문에 예. 그런 차원에서 저는 이동한 거로 보고 아마 그래서 이번 국감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한 번 정도 출석하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근데 이제 성천 부장께 네. 뭐라 그러는 게 아니라 예. 제가 네 분께 사실 거의 비슷한 질문을 드린 거예요. 도대체 왜 이 시점에 바꿨냐? 국감이냐 아니냐 이 부분을 하는데 말씀처럼 강주영 대변인 혼자 좀 버거우니까 김남준 대변인으로 보강할 수 있는데 그럼 제1부속실장에 다른 사람 안 치고 총무비서관을 김현지 비서관이 못했던 것도 아니라면 대통령실 평가가 제1부속실장에 다른 측근들 많은데 굳이 땡겨서 하면 국감 안 날라고 그러는 거 아니야? 충분히 오해 살 수 있잖아요. 오해 삼지 않기 위해서는 그리고 국감 출석하면 되지 않을까요?
출석한다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출석 저는 할 가능성도 있다고 보기 때문에 예. 아직 사라지지 않은 거라고 봅니다. 예. 그런데 지금 아까 제가 대통령실의 입장을 전 해석한 거는 이번에 나갈 테니 앞으로는 이제 계속 뭐 정치적 정쟁 요소로 삼기 위해 부르지 말라. 저는 이렇게 해석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저는 그 당 내부에서 논의가 있겠습니다만 이번 한 번 나가서 국감에 출석하면 된다. 운영이 국감 대통령실 하루거든요. 하루 정도 나가서 충분히 답변할 거 답변한 이후에 부속실장의 역할을 충분히 수행하면 이후부터는 굳이 부속실장을 부르는 것도 아까 우리가 정진석 그 대통령 전 비서실장의 입장을 봤듯이 그 이후에 출석 안 해도 될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한 번 함으로써 이번 인사이동에 대한 오해를 불식시키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 생각하는 겁니다. 근데 그거는 이제 바람인 예. 거고 성취무자의 바람도 좀 다수 있는 거고 물론 뭐 대통령실은 공적으로 나간다고 했으니까 국감에 국회가 결정하면 아직 뭐 그거는 단언할 수 없어요. 진짜 국감에 나올지 안 나올지. 근데 코앞에 두고 인사가 있었기 때문에 조직 개편이 V제로 혹은 잔기술 부리지 말고 출석시켜라. 보수 야권에서 여러 비판도 있는데 다음 화면을 볼게요. 이현정 의원님. 네. 어쨌든 이렇게 국감 증인 배제 지난주 그리고 오늘 보직이 변경되면서 되레 더더욱 김현지 신임 제1부속실장의 존재와 여러 그에 대한 주목은 더 되레 높아질 수밖에 없는데 얼마 전에 한 언론 보도를 봤더니 구내 식당에서만 보이는 그림자 같은 존재고 독대하고 일정도 바꾸는 실세. 이게 민주당 보좌진들 가운데 김현지 실장은 이렇게 평가를 하더라고요. 점점 궁금증을 더 키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람의 심리라는 게 사실 김현지 비서관은 어디 출신이고 나이가 얼마고 어느 학교를 나왔고 뭐 이런 게 전부 다 지금 베일에 가려져 있는 인물이에요. 예. 다 전원입니다. 어디서 뭐 혼자 밥 먹더라 이런 이야기라든지 다 이런 것들이 오히려 어떤 이 실제로 청취자들의 관심을 더 불러일으키는 지금 자극적인 요소로 쓸 수가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뭐 옛날에 다 봤지 않습니까? 점점 베일에 가리면 가릴수록 더 궁금해집니다. 햇볕에 나오면 뭐 그렇구나라고 끝날 텐데 저는 그래서 이번에 이 대통령실이 왜 이런 인사를 점점 더 궁금증만 키우는 인사를 계속하는지 저는 지금 이해를 못하겠어요. 예. 그러니까 이 이유는 이해를 못하는 일을 하면 뭔가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겁니다. 예. 그 이유는 뭐냐면 결국은 아마 총무비서관 있을 때 지금 이재명 대통령 가족과 관련된 문제라든지 또 인사와 관련된 문제가 집중될 거 아니겠습니까? 예. 지금 딱 대통령실 입장이 그거잖아요. 여야가 합의하면 나간다. 예. 합의 안 하거든요. 이렇게 인사까지 했는데 합의하겠습니까? 저는 안 나간다고 봅니다. 예. 그리고 좀 전에 이제 우리 정진석 전 실장 이야기 봤잖아요. 아니 당신들도 그렇게 이야기했지 않냐? 부속실장은 안 나간다고 이야기했지 않냐? 봐라 전 정권 당시 비서실장이 부속실장 안 나간다고 저렇게 공언했는데 왜 우리라고 나가야 되냐라고 여당이 얘기할 거다. 그렇죠. 자 그렇게 이야기하고 예. 설사 나온다 한들 지금은 제가 부속실장 맡고 있어서 잘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또 대답을 회피하면 돼요. 자 이런 식으로 어떤 면에서 보면 자꾸 방어막을 쌓기 위해서 이런 일을 하는데 글쎄요. 이게요. 점점 이런 식으로 하면 더 궁금해지고 나중에 되면 지금 우리 뻔히 보호하지 않습니까? 지금 수사도 다 보지 않습니까? 왜 이런 일을 하는지 정말 이해가 안 됩니다. 이게 지금 화면에 나옵니다만 가운데 이제 김현지 이제 신임 제1부속실장이고요. 원래 제1부속실장이었던 저 왼쪽의 인물 잠깐 화면에 지나갔던 김남준 대변인 이제 대통령실 대변인으로 이동을 합니다. 그러면 강유정 대변인과 공동체제로 전환이 되는데 이 김남준 친임 대변인도 김현지 이 제1부속실장 못지않게 이재명 대통령의 최측근입니다. 지난 선거부터 최근까지 이재명 지사를 향한 음해성 조폭몰이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정식으로 검찰 수사를 요구합니다. 철저한 수사로 음해성 조폭몰이의 허구를 밝혀주길 기대합니다. 과거에 저희가 영상도 한번 준비했습니다. 김남준 대변인. 아까 강선필 부대변인이 이번 조직 개편을 핵심으로 평가한 건 김남준 제1부속실장이 대변인으로 간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것도 이 김남준 신임 대변인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 한 언론 보도가 있었어요. 24시간 가동하는 대통령의 최측근 참모고 김남준 대변인 정도만 이재명 대통령에게 밤늦게라도 언제든지 전화만 있으면 연락한다. 뭐 이렇게 알려진 이른바 성남 라인의 또 다른 핵심이더라고요. 근데 이제
대통령에게 24시간 가동 가능한 참모가 있다는 것은 저는 국가적인 어떤 업무로 봤을 때 당연히 그래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봐요. 예. 아니 대통령의 직이라는 게 사실 24시간 동안 국정 운영에 있어서 집중을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뭐 김남준 과거 제1부속실장이 뭐 대통령에게 직통으로 연결할 수 있는 것이 저는 잘못된 것이 아니다. 그리고 뭐 자꾸 뭐 김현지 비서관과 관련해 가지고 V0라고 이런 공격들을 하는데 이준석 대표가 그랬어요. 저는 그러니까 그런 공격 자체가 그냥 지난 정권에서 잘못된 그 V0의 어떤 배우자의 행태 그런 것들을 이번 정권에서도 조금 프레임을 씌우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예. 성남 라인이라는 말조차도 저는 이제는 조금 잘못된 말이라고 생각을 그럼 해요. 어떻게 부를까요, 저희가? 아, 그냥 이재명 대표를 모시고 있는 스텝 중에 한 명인 거지 무슨 그 성남 라인이라고 굳이 얘기하면서 꼭 이들만 대통령 주변에 있는 것처럼 예. 얘기를 하기 때문에 저는 여기에 대해서 왜 이렇게 나쁘게들 보시는 건지 예. 몰아가는 건지 좀 이해할 수가 없고 예. 김현지 총무비서관이든 뭐 부속실장이든 부르면 나간다는데 예. 자꾸 나와봐야 안다고 얘기를 하니까 예. 저는 오히려 좀 나갔으면 좋겠어요. 예. 그래가지고 좀 제대로 뭐 물어보는 거 있으면 답변하고 아니 100일 이제 지난 정부가 뭐 숨길 게 뭐가 있겠습니까? 예. 그래서 저는 김남준 대변인도 심 대변인도 예. 사실 과거에 기자 출신일 겁니다. 저분도.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지금 현재 대통령실의 공보 라인이 조금 강화되어야 된다라는 어떤 요구들이 안팎에 있기 때문에 예. 그런 것이고 그 측면에서 같이 자리를 옮긴 것이고 또 자꾸 안 나온다고 하는데 나가겠다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예. 좀 좋게 좀 봐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믿을게요. 합니다. 뭐 네. 나온다고 하니까 나오겠죠. 근데 또 여러 예측들이 엇갈리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저희가 뭐 성남 라인에 굳이 프레임과 뭐 어떤 안 좋은 이미지를 더 씌우는 건 전혀 아니고 있는 그대로 얘기하는 거니까. 성남 출신이니까 보통 시쳇말로 다음 하면 바로 준비했어요. 안 그래도 저희가 성남 라인을 준비했는데 질문을 강성필 부대변인께 하지 않겠습니다. 같이 한번 봐주세요. 팩트 위주로 하는 거니까. 구자영 변호사님. 일단 과거 성남 라인에 경기도 비서관 김현지 제1부속실장이 있고 이번에 자리를 옮긴 김남준 대변인이 있고 최근에 이제 풀려난 김용 전 부원장, 정진상 실장 이 4명을 흔히들 핵심 이재명 대통령의 최체 측근이라고 하는데 근데 이런 거 같아요. 그러니까 아까 강선필 부대변인께서 이걸 왜 이렇게 안 좋게만 보지 하는 이유 중에 뭐가 있냐면 두 사람은 이재명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이재명 대통령이 눈빛만 줘도 어떤 거를 추진하는지 정말 의중을 잘 파악하는 핵심 측근인데 이 2명은 뭐 재판을 받고 있고 실제로 여러 혐의들이 있고 특히 최근에 이제 민주당의 지도부는 이화영, 정진상 두 사람에 대한 무죄 혹은 여러 가지 얘기를 외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비판도 야권에서 하는 것 같거든요. 그렇죠. 사실 언제 연을 맺었는가를 표현하는 라인이라는 거는 가치 중립적이고 무색 투명한 단어입니다. 근데 거기에 대해서 그런 언급이 있을 때 부담스러워하면은 그거는 그 자체의 연이 문제가 있기 때문이죠. 왜냐? 김용, 정진상 두 분 다 구속도 됐었고 재판도 받고 있고 이러기 때문에 저 성남 라인이라는 표현 안에서 대장동 비리라는 걸 떠올릴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저는 여러 가지로 김현지 비서관에 대해서 베일에 쌓여 있다라는 표현을 할 때 정진상 씨도 그랬는데 라는 게 떠올랐거든요. 정진상 씨도 알려진 게 없어요. 정말 뒤에서 실세는 실세인데 도대체 어디서 무슨 이력을 쌓은 사람인지 잘 아는 사람도 없었고 초반에는 사진 하나 구하기도 어려웠었거든요. 그렇게 왜 공적인 영역에서 일해야 되는 사람이 은밀하게 일하는가? 그럼 나와가지고 묻는 말에 답해라라는 건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들이 정당하게 요구할 수 있는 것이죠. 예.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이재명 대통령이 본인의 최측근으로 정진상, 김용을 꼽았었습니다. 누구보다 가까운 사람이 저 2명인데 예. 저 2사람이 대장동 사건이 밝혀지지 않았다면은 대통령실에서 굉장한 핵심 요직을 맡고 있겠구나. 너무나 당연한 추론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예. 이게 성남 라인에 대해서는 더 들여다보고 싶어하는 건 너무 당연한 일 아닌가 싶습니다. 예. 최근에 이제 여당이 억울하게 정치 검찰의 기소로 희생양이 됐다, 피해자가 됐다면서 정진상 전 실장 언급한 적이 있는데 이 4명이 대표적인 이재명 대통령 과거 한 30년 가까이 인연을 맺어왔던 인물이기도 합니다. 다음 화면을 볼게요.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어찌됐든 강유정 대변인 1인 대변인 체제에서 이제 2명의 공동 대변인 체제로 대통령실이 바뀌었는데 이현정 의원님, 네. 이 인사는 아까 분석한 대로 김현지 총무비서관을 국감 안 나오려고 제1부속실장으로 넘기기 위해서
이렇게 연쇄적으로 이동한 거다. 아니다. 여기에는 또 강유정 대변인의 문책성 조직 개편도 있는 거다. 어떻게 판단을 하세요? 아마 두 가지 이유가 다 중첩적으로 있지 않나 싶습니다. 왜냐하면 강유정 대변인이 대표적으로 지난번 이제 이재명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의 만남 이후에 합의서를 쓰지 않을 정도로 정말 잘된 회담이었다라는 이야기야. 예. 그다음에 그 이후에 어떤 기자들하고 좀 여러 가지 좋지 않는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 소송 조언도 있었고요. 자, 그러다 보니 이제 대통령실 대변인으로서 어떤 이 역할의 어떤 무게가 좀 감당하기 어려운 게 아닌가라는 지적들이 사실 있어 왔어요. 예. 그런 면에서 이제 보강해야 된다는 아까 이제 이야기가 있었고, 자, 그런 상황에서 이제 아마 추가적으로 이제 김남준 대변인이 이제 임명이 된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이게 2인 대변인 체제가요. 제가 알기로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딱 한 번 있었는데 굉장히 안 좋게 끝났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서로 간의 어떤 이 뭐라고 할까 이게 업무가 대변인이 돼버리면 누가 한 사람이 되면 계속적으로 어떤 브리핑을 하게 되는데 이게 예를 들어서 한 사람만 너무 해버리면 좀 한 사람은 좀 소외시키고 그러니까 대통령실 대변인실에 태양이 두 개일 수 없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이제 책임도 애매해지고 그다음에 순방 갈 때 누구는 가고 누구는 안 가고 뭐 이것도 애매해지고 그러니까 권력은 대통령과 얼마나 가까운 거에서 나오거든요. 예. 자, 그럴 경우는 아마 이제 김남준 대변인이 대통령과 훨씬 가깝기 때문에 아마 그러면 실세는 김남준 대변인이 될 것이고 기자들은 다 김남준 대변인한테 물을 것이고 뭐 이거 어디까지나 추측입니다. 뭐 추측입니다. 이건. 예. 뭐 제가 경험해 본 바에 따르면 예. 이제 그런 시스템으로 이제 갈 텐데 결국 이제 강유정 대변인을 뭐 다른 분과 옮기기가 조금 아직까지 현실적으로 어려우니까 아마 저렇게 이제 시스템을 가는 것 같은데 문제는 이제 지금 아무래도 우리가 이야기했던 제1부 소식장에 이제 김현지 이 총무비서관을 임명한 거 이거 자체가 이번 인사에서 핵심이고 왜냐하면 지금 이 시점에 할 필요가 없거든요. 알겠습니다. 국감 끝나고 해도 아무 문제 없습니다. 예. 예. 지난주 정치권 특히 야당의 공세를 많이 받았던 인물이 김현지 총무비서관인데 이제 직함이 바뀌었습니다. 오늘 보직이 변경돼서 제1부속실장이 됐다. 국감을 앞두고요. 물론 이제 국감 나온다고 하니까 잘 지켜보겠습니다. 국회가 협의를 하면.